네, 저희가 월요일에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현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예, 결선 투표까지 안 가고 바로 1차에서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그 비결이 네. 뭐였을까요? 우선 감사드리고요. 네. 또 같이 경쟁해주신 세 분 후보님들께도 위로와 또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경기도 지사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데 반드시 이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염원이 있어서 네. 이렇게 한 번에 후보로 뽑아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겸손하게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경선에서 경쟁했던 지금 세 분 후보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러니까 캠프나 이런 데 모실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럼요. 경선 결과 나오자마자 세 분께 바로 제가 연락을 드렸고요. 네, 그동안 감사와 또 위로 말씀 드리면서 이제 하나의 원팀으로 반드시 승리를 이끌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 다 캠프에서 좀 역할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공동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거를 모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네, 세 분 다 아주 흔쾌히 예. 축하의 말씀과 함께 다 수용을 해주시고 한 팀으로 뛰겠다고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렇군요. 경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재명 전 지사와 통화를 했다고 밝히셨는데요. 통화 네네. 내용도 좀 함께 밝혀줄 수 없을까요?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네, 경선 끝나고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네. 축하 말씀 주셨고요. 또 전부터 함께 추구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가치와 철학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저는 우리 또 이 후보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경선으로 당에 이제 공식 후보가 됐으니만큼 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거는 아무래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이 후보께서 또 여러 가지 또 생각하시는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선거 후에 또 본인의 행보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어떻게 해달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행보 범위 내에서 좀 최대한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원 유세 이런 걸 뜻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예. 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조금 상황을 보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김은혜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은혜 후보는 국정 경험이 좀 일천하시기 때문에 또 직접 경제 운영이나 나라 살림이나 또는 이런 국민이나 도민들 민생과 이런 또 생활과 관련된 일에 직접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와의 이제 대결에서 이런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나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또 정치 공방이나 이 정쟁으로 좀 흐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 후보와 제가 이제 이렇게 경쟁하게 했으니만큼 저는 기득권 유지 세력과 이 기득권 깨려는 세력, 예. 또 정치 보복 세력과 또 실형 개혁 세력, 예. 또는 국정 운영의 초보 운전사와 30년 이상 경력의 실력 있는 운전사, 또 과거와 미래의 싸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공방이나 정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를 하셨는데 혹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신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아바타 대변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검찰 개혁도 그렇고 또 국무위원 인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정쟁이 될 소재들이 많은데 그런 국민의 도민의 어떤 삶의 질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서 네. 결국은 진영 논리 또 프레임 씌우기 이런 거로 갈까봐 좀 걱정이죠.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본질은 흐려지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덧칠하는 모양이 될까봐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지금 그 후보님께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김은혜 네네. 후보는 또 엊그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아바타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제가요? 아니요. 이 저는- 김은혜 후보가 후보님을 비롯한 경선 후보들을 두고 네. 네네. 저는 뭐 누구 아바타 된 적도 없고요. 네. 저는 김동연 따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이 나오는 것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묻어 있지만 네. 경기지사 선거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에서 다시 치러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전망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프레임 원하지는 않고요. 다만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김은혜 후보를 뭐라고 할까요? 당내에 있는 뭐 유승민 후보를 뭐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뭐 표적 공천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윤심이 많이 실려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 연대는 했지만 또 이재명 후보의 도지사로서의 도정에 있어서 실용 개혁이라든지 또는 생활 밀착형 개혁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많은 부분 승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예. 뭐 정치적으로 이거를 뭐 누구의 아바타라는 식으로 저를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표 경기도정에 대한 심판과 평가 이야기는 꺼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건 뭐 얼마든지 뭐 하겠습니다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되겠죠. 예. 전임 지사의 뭐 도정에 대한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일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이끌겠다 하는 그런 비전과 이 컨텐츠 예. 그 가장 중요하기로는 말만 뭐 이렇게 번들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과연 그와 같은 비전과 정책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머리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을 도민들 앞에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며칠 네. 전에 감사원이 네. 백현동 개발사업 감사 결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뭐 전임 지사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감사원이 됐던 또는 대장동 특검이 됐던 그것은 수사나 또 그런 감사 기관에서 네네. 뭐 정치 보복이나 이 불공정하지 않게 공정하게 수사한다면은 그 수사 결과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앞으로의 경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식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예. 비전을 주고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문제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김은혜 네. 후보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제 교통 문제를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네네. GTX의 ABC 연장, DEF 신설 그리고 전철 3, 5, 6, 7, 8, 9선의 연장 이런 말씀을 네. 주시던데 네. 이런 정책 방향이나 정책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얘기하신 내용은 뭐 저도 거의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저는 교통 문제에 있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에게 하루 1시간 돌려드리겠습니다. GTX로 30분대 출퇴근 시간 열겠습니다. 또 광역철도망 촘촘하게 해서 행복 상실 비용 줄이고 행복지수 높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아마 후보들 간에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머리.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추가해서 내 집 앞 우리 동네에서 이 학교와 직장을 갈 수 있도록 학교의 경우는 이제 교육 개혁을 통한 교육의 질 높이기. 또 직장의 경우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많이 만드는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기 신도시 이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이제 뭐 분당 일선 이런 데가 지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뭐 정책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인수위의 지금 기조나 정책 방향을 좀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뭐 이제 인수위에서 이제 중장기 검토 과제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상 뭐 공약 파기 수순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뭐
대선에서 지금 당선자가 여러 공약을 쏟아냈는데 인수위에서 이제 제동을 걸면서 공약을 파기하는 수순이 아닌가, 유권자가 맺은 약속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제 그 심교원 부동산 TF 팀장 그 인수위에 네. 이분은 윤석열 그 당선인의 공약은 예정대로 추진을 할 것이다. 다만 정비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어제 그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마 이제 조금 아차 싶어서 좀 이렇게 수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 신도시가 이제 5개 도시에 거의 30만 호에 이릅니다. 이것이 지금 노후화되고 예.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속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얘기했고요. 지금 특별법이 지금 법안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 제정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좀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빠른 그 추진을 위해서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특별법 제정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특별법 제정이 되면 보다 신속한 팩트 트랙을 만들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또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고요. 그런 국회에서 논의 중에라도 이런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의 간소화나 또 준비 작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당하고 혹시 얘기를 나눠보셨어요? 네, 그럼요. 지금 이 특별법 관련해서 해당 지역에 우리 김병욱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신데 또 물론 분당 말고 일산, 중동 또 여러 군데가 있죠. 평촌 그런 지역구 의원들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논의하면서 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고, 아무래도 또 지금 민주당이 지금 국회 내에서 다수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좋은 협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경제부총리를 지내셨기 때문에 좀 질문 드리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의 이 초대 경제팀 인선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경제팀뿐만 아니라 전체 내각 인선에 대해서 이게 찬스 내각,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셀프 찬스, 또 전관 예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인선이라고 보고, 저도 부총리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사람으로 봤을 적에 대단히 좀 문제가 많지 않나. 이런 또 인선의 근원을 좀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인 기득권 세력의 능력주의, 또 이 퇴임 후에 과도한 전관 예우로 인해서 지탄받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아우러지는 상당히 좀 국민 눈높이에 보기에 못 미치는 인선이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좀 꼼꼼히 따져보면서 검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도덕성, 그다음에 내각 전반에 대한 도덕성 기준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경제팀으로만 한정해서 이분들의 그러니까 색깔을 볼 때 정책 방향이나 정책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칼라로 보면 신자유주의로의 뭐라고 할까요? 회귀가 아닐까.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상황의 전개라든지 또는 경기 침체에다가 물가 안정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과 또 어려운 분들 서민에 대한 문제, 양극화 문제에서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배려보다는 시장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자칫 시장 만능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인수위 과정에서 국가가 할 국정 운영 방향과 경제 정책의 방향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의 인수위 활동 이제 시한이 마감되고 있는데 용산 이전이라든지 또는 관저 쇼핑이라든지 이런 내각 인선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국정 운영 방향과 경제 정책의 방향 나오지 않고 있고 특히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 지금 규모도 안 정해져 있고 재원의 소스도 지금 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빨리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내용을 종합적으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였습니다.